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들어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2%까지 물가를 잡고 싶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결국 3%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방했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연준 위원들은 어쨌든 그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을 지켜보자, 이러한 식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를 보면 2년 전에 물가 피크를 형성한 이후 물가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물가가 3%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다가 물가를 잡지 못하고 지금의 고금리를 꾸준히 유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체력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표는 좋게 나오고요, 어떠한 지표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가 좋냐 안 좋냐 이러한 논란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경제가 좋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식어가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소기업의 향후 채용 계획을 국립독립사업자연맹이라는 곳에서 매월 조사하고 있는데요. 회색으로 표기된 소기업 향후 채용 계획은 일반적으로 민간 고용의 4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소기업 사장님들의 채용 계획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민간 고용 역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연준 위원들은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물가가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시된 2%대 물가 목표 타겟을 지금도 유지해야 하냐라는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달라졌으니 물가 목표 타겟을 조금씩은 높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쯤에는 이러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연준은 이것을 근거 삼아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물가가 잡히지 않아도 지금의 물가를 적정 물가로 잡을 수 있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금의 가격도 반등하지 않을까요? 골드의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400달러를 넘었었던 금이 최근 들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등장하면서 매파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찌 금이 버틸 수 있을까요? 금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여러분께 금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금은 부동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을 우리는 좋게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박스권을 뚫어낸 상황이니 최악의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현재 무서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온 경제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미시간대에서 설문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인데요. 2주 전에 예비치가 발표되었고 지금은 수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 최종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인플레를 상징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비치인 3.5%에 비해 꽤 낮아진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인플레를 상징하는 5년 기대 인플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지난번에 예비치는 3.1%가 나오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난달과 동일한 3.0%가 나오면서 우리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시중의 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요. 돈이 덜 풀리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곤 하거든요. 지금 미국 재무부는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 TGA를 보겠습니다. 재무부의 현금 자산이 7,500억 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부는 분기 말에 7,50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 축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왜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이 돈이 시장의 유동성으로 작용하면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미국 증시의 상승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길을 모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은행의 지급준비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이야말로 빨간색으로 표기된 미국 증시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은행에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급준비금이 현재는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재미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급준비금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2분기 때 미국 재무부에서 그렇게 많은 국채가 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형은행은 상태가 괜찮지만 중소은행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금액을 나타낸 것인데요. BTFP는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연준에서 긴급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창구였는데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은행들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파란색 차트를 보면 파란색 커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은행들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동성 공급원으로 작용했었던 MMF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MMF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준에서 단기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MMF에서 돈이 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크게 급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국채에 대해서 매월 60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중으로부터 매월 600억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흡수는 MMF나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MMF와 지급준비금 차트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연준의 유동성 긴축에 맞춰서 그만큼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준의 유동성 축소 규모가 확 줄어들죠? 기존의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차이 350억 달러만큼의 유동성이 6월 달부터는 공급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지급준비금과 미국 증시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미국 증시가 오버슈팅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폭락이들은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준의 양적 긴축에 맞춰서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대선 전에는 당장 줄어들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난다면 이에 맞춰서 미국 증시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폭락이들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우리들을 타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인공지능에 집중하자 이 이야기를 1년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동성 상황 그리고 금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